처음 느꼈어. 미묘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신기한 기분? Welcome to Jugo Bago, where stories unfold.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셨네요. 아, 멀지 않아요. 여기는 제가 배우연구소라는 작은 공간이에요. 네. 나중에 가실 때 어떤 걸 하나를 이 집에서 두 손으로 들고 가실 수 있는 무엇이든 들고 가시면 돼요. 손님도 들고 갈 수 있는. 저 들고 가실 수 있으면? 그냥 들죠. 와, 정말 그 넷플릭스의 개국공신인데 야, 합작품이긴 하죠. 네. 킹덤이. 백은하의 주고받고에도 개국공신. 네. 아, 1호. 아유, 감사합니다. 저의 1호. 감사합니다. 그냥 왕세자 전문 배우답게 나라를 세우는데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1호로서 네. 어떻게 이 주고받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아, 전 뭐 기자님이랑 워낙에 네. 아시잖아요. 우리 둘이 인터뷰하면 맨날 항상 시간 오바되고. 채널명이 백은하의 주고받고인데 주고받고. 네, 뭐 우리가 이야기도 주고받고 네. 또 뭐 어떤 취향들도 주고받고 또 이게 물건도 좀 주고받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저한테 주실 걸 갖고 왔다고. 제가 그걸 듣고 네. 한참 고민했는데 제가 미감이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뭐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이런- 다 사실 수제 인테리어. 아,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 뭐 타고난 미감이 있으시니까 이미 우리가 보는 오브제로서의 미감이 있네요. 뭐 이걸 어떻게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와, 어떡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 시기도 시기고 딱 타이밍도 봤는데 또 다행히 제 사진이 없네요. 그래서 다행히 잘 갖고 온 것 같아. 네, 제가 와. 쭉쭉 포스터를 와, 여기 갖고 사인까지 왔습니다. 네. 해서 와, 우리 별건 백관 아닌데, 교수님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크게 붙여 아유, 놓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세상이 중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의 이런 시기에 이런 행복한 결과를 받아든 지금의 시기는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저는 수다쟁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다라는 개념이 음. 저희가 이 얘기 재밌지 않아? 이러면서 뭐 우리가 티타임이든 술자리에서든 어저께 내가 무슨 일 있었는데 이러면 모두가 이 얘기에 동참해주고 리액션이 막 좋고 그러면 즐겁잖아요. 사람이. 딱 그런 기분이죠. 모두와 수다를 떠는 기분. 아, 모두가 진짜 그 수다에 흠뻑 빠져가지고 요즘에 정말로 중증 얘기를 여기저기서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훈 씨 인터뷰 앞두고 김성우 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따님이 고1인데 네. 사실 원래는 주지훈이 원픽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원래 시청자의 마음은 갈대인 거예요. 원래. 그런데 중증 외상센터를 보고 나서 정말 주지훈을 다시 보게 되었다며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최근에 며칠 전에 비공식 작전을 다시 봤대요. 따님이. 아빠 걸.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아이돌에는 투바투의 영준이고 배우에는 주지훈이 1위다. 아, 1등이다.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도 물론 주지훈 배우의 팬이 되게 많았지만 요즘에는 확실히 세대적으로 되게 어린 팬들이 많이 유입됐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느껴져요? 느껴지죠. 지인들, 응. 부모님이 같이 봤으니까 심지어 미취학 아동들까지도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피가 나오고. 네. 어. 근데 뭐 이게 무슨 잔인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응. 그래도 보호자와 함께니까 어른들 보는데 살짝 보는데 응. 막 밤 12시면 당연히 자야 되는데 학생이 응. 막 엄마한테 부탁하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 한 시간만 더 보고 잔다고 막 그런 얘기가 들리면 참 신기하죠. 감사한 일이죠. 불법이고 나발이고 사람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아무나 수술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클리어. 사실 한 배우에게 있어서 캐릭터 명으로 계속 불린다는 네, 게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아, 그럼요.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요즘에 다 그냥 백강혁이다 네, 그렇게 네. 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있는데 응.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특히 제작 발표 때 작품 자체가 그렇게 흥미롭지 않으면 응. 배우한테 질문이 많이 가요. 아, 맞아요. 근데 작품 자체가 흥미로우면 감독님에게 질문이 많이 가죠. 근데 작가님이나 네, 계시다면. 중증도 그랬고 뭐 조명가게도 그랬고 그런 분위기여서 되게 흐뭇했던. 저는 작품 자체가 되게 즐거운 컨텐츠, 여러 가지 의미의 인터레스팅한 컨텐츠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욕심이 되게 큰 사람이라 뭐
근데 요즘에서 좋은 건 백강혁이다 백 교수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요 잘 봤어요예요. 근데 사실 중증 전체가 굉장한 사랑을 좀 받기도 예. 했고 그 안에서 백강혁이라는 캐릭터가 또 더 유독 또 사랑받았던 건 뭐 사실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제가 출연하니까 알잖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제일 전면에 나서 있는 사람이니 분량도 제일 많고 근데 거의 뭐 모자라지 않게 우리 타 배우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큰 틀로는 중증연센터를 완전히 결정하기 전에도 미팅도 하고 이랬는데 모두가 이제 저에게 이제 파이팅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거 백강의 원탑이다. 주변님 하시면 주변님밖에 안 보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대본을 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글쎄 그렇게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감독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치 인사이드 아웃처럼 중증 외상 센터라는 6글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 거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뭐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시선이 둘이 똑같은 거야. 이도현 감독을 엄청 추천했어요. 제가 아는 감독님들 중에 아주 손에 꼽힐 정도라고 생각해요. 뭐가 있냐면 이 대화와 이 공기를 담을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서를 캐치하는 감독. 이 중증외상 센터가 되게 위트도 있어야 되고 네. 수술의 긴박감도 있어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반전도 있고 인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정서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고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변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 고통을 즐기면 변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은 조금 쉬운 방향을 찾아가죠. 근데 이제 저는 이도현 감독이 그런 사람인 걸 알았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본인은 겁이 나죠. 본인도. 왜냐면 장르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설득을 엄청 했어요.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생각이 똑같았어요. 기쁨이 혼자가 예, 혼자서 막 할수 원맨쇼를 없어요. 하는 게 예, 아니라 예, 예. 그래야 이게 우리끼리 말하는 전문용어로 대꼬복고가 생기고 대꼬복고. 예, 강약이 생기고 예. 그래서 백가 캐릭터가 지금 결과적으로 되게 좋아해 주시니까 먼치킨 캐릭터잖아요. 뭐든 다 깨부술 수 예, 있는 예.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 캐릭터 스스로의 대꼬복고가 별로 없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말하자면 성장서사가 네, 여기서 없죠.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갈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증외상 센터가 한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예. 기능하는. 아니 여기서 괜찮은 척하는데 제 팔이 손이 막 떨리고 있어. 그 앞 사람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구나. 아니 뭐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훨씬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티나는 작업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어려운 작업이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들은 예. 딱딱 매뉴얼대로 생산해내면 되는데. 심플하게 그냥 한 인물만 딱 끌고 나가고 그쵸. 기능적으로 그쵸. 이렇게 가면 예를 들면 앵글 수도 줄어들고 조명도 많이 안 쳐도 되고 그러면 그게 시간이 돈이니까 결국. 그쵸. 네. 근데 이제 이 방식은 돈이 많이 드는 방식이죠. 근데 왜냐하면 그곳의 공기를 한 번에 만든다는 것. 그럼요. 아주 어려운 작업이고 고된 작업이고 웹툰의 장르의 매력이 있는 건데 이 글을 우리가 이렇게 입체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작업이 굉장히 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저희 멜로 없다고 전 세계에서 칭찬하잖아요. 브로맨스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멜로가 없다고 다들 칭찬하잖아요. 네. 중증외상센터의 슬로건이 네. 사람만 살리면 된다. 그러면 이 팀의 사명,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건 욕을 하건 무슨 짓을 해도 시청자들이 우리를 응원할 수 있는 건 그 사명감 하나예요. 그쵸. 네. 근데 생과 사를 제 오가고 말이에요. 있고 이건 전장이잖아요. 전장. 제 말이요. 예, 우리는 물론 아주 오락적인 요소까지도 더한 방식으로 그 순간들을 재현한 부분도 있지만 왜냐면 이도현 감독이랑 저랑은 그런 작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다행히 이제 캐스팅된 친구들을 봤는데 우리 영우가 덩치가 크고 좀 되게 매니시하게 생겨서 그렇지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저랑. 99년생이잖아요. 17살 차이나요. 네. 저랑 윤석 선배보다 더 날 거예요 아마. 그러네요. 네, 굉장히 차이 많이 나요. 아마 저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선배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반적인 회의도 다 하고 감독님이랑 신발신을 다 한 다음에 둘이서 이제 고민한 거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면 현장에서 막 어떻게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강요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밥자리도 있고 그런 자리가 한 번씩 있으니까 의견을 물어봤어요. 우리 이렇게 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 저희도 참여하겠다.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좋은데 우린 모르지. 나도 그 선배가 말한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리딩을 하는 게 아니다. 와서 그냥 우리 얘기하는 거다. 근데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 식의 작업을. 그런 식의 작업은 사실은 되게 행복한 작업인 거예요. 넷플릭스가 감사하게 예산 측정도 프로덕션을 드라마인데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한 번 모이면 7시간에서 12시간을 스터디를 했어요, 같이. 거의 무슨 연극 무대 네, 준비하는 그렇게.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 스터디가 우리가 누굴 가르치는 스터디가 아니라 보통의 리딩이라 함은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보여주면 감독님 또는 작가님이 그걸 보고 디렉션을 주는 거잖아요. 체크하고. 체크하고 노트를 주고. 근데 일단 그 단계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친구들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앉혀놓고 자, 뭐 마음 편하게 하고 막 뭐 깎아도 놔놓고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다가 애기들이니까 깎아. 놔놓고 이제 감독이랑 저랑 쉽게 말하면 쇼를 한 거죠. 우리 둘은 이미 다 끝내놓은 거야. 근데 예를 들면 네. 보통은 씬바이 씬을 하면 제가 혼자 다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씬 말고. 네. 그러니까 씬 1, 네. 낮, 백은하 기자님의 연구소, 네. 햇살이 밝다. 이걸 그냥 혼자 다 읽어요. 타인의 대사까지 다 읽어요. 지문까지 네, 있고. 지문까지 다. 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 하면 10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혼자 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기 대사가 있으면 하는 거죠. 뭐 그 대사가 있다. 그럼 재원 첫 등장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모니터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있다가 감독님 저 모니터 몇 인치예요? 나 몇 인치로 생각하는데 그럼 앵글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 거리감이 어떻게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코드블루 때문에 양정을 띄어가야 되는데 그 병원 사이즈가 얼마나 우리 모르니까 그럼 감독님 막 자기들이 헌팅한 것도 막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영우의 호흡이 가쁜 수준은 어느 수준인 거예요? 왜냐면 뛰어가서 바로 환자 처치해야 되잖아요. 극적 허용이 어느 수준인 거야? 막 손이 떨리는데 이걸 처치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감독님 생각하는 건 거기서 좀 리얼리티가 있을 거면 거기까지 달려간 다음에 숨을 고르는 호흡을 줄 거냐?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극적 허용을 무시하고 가실 거냐? 그런 걸 막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너희들도 해도 돼.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시뮬레이션 그 공기와 모든 걸 다 우리 다 공유하자. 마치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여기 내구역이라고? 근데 사실 그런 작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현장에서의 변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그럼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감독님 입장에서도 이거를 되게 입차감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 캐릭터는 계속 이걸로 가잖아요. 참 촬영 다 끝나고도 3명의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저도 그 나이 때가 있었잖아요. 설명해 준다고 어떤 때는 가끔은 이렇게 시연도 이렇게 해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봤다고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잖아요. 피아노 이렇게 치면 돼 라고 한다고 저희가 피아노를 칠 수는 없는 거죠. 아주 좋은 예시네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다 해준 거예요. 쉽지 않아?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그걸 다 따라온 거야. 근데 그거는 능력치를 너무 감사한 게 아니라 이 현장을 믿어준 것. 왜냐면 우린 카메라에 당기고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준비해온 것 이상의 무엇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좀 줄여야 되는 무언가와의 대화를 했을 때 정말 주저하지 않고 달려 들어간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 후배라면 그 현장은 되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유린 과장이 저랑 대척점에 있다가 이제 우리 팀으로 들어오는 발단이 이제 딸이 아파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딸을 저는 살리러 아빠는 딸 보러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한유린 과장이 되게 위트 있고 코믹한 캐릭터니 막 저 딸을 찾아 달려가는 와중에도 슬랩스틱을 하자는 거예요. 저랑 감독님이랑은 일단 감독님은 나는 배우한테 그거 죽어도 못 시키겠다. 그쵸. 왜냐하면 사실 윤경호 배우가 하라고 한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배우라는 건 저는 알아요. 저도 알고 있죠. 하지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럼요.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은 배우로서는 또 배우 말고 같이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앞에 씬 빌드업을 잘 해놓고
그러니까 소탐대실이다 이거. 왜냐면 이 다음에 아빠의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이게 빌드업을 해 나가서 어디서 터트려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좀 다른 것 같다. 그쵸. 근데 그거를 얻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경호형 같은 포지션의 배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 같은 배우니까 플레이어니까 알고 있어요. 뭐냐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장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첫 이미지란 걸 거의 안 깨지잖아요. 근데 경호형이 굉장히 힘있고 위트 있는 역할로 사람들한테 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궁유회자되는 것처럼 네네. 모든 배우가 그런 게 그렇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배우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위트 있고 에너지 있는 이런 걸 할 때 또 그냥 소비되는 거 그쵸?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또 창작자들도 예, 예. 늘 항상 그것들을 또 예, 반복되기를 또 원하는 예. 경우들도 있고. 근데 저는 소비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네. 거짓말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부탁할게. 여기는 조금 소비되는 그 기능적인 굉장히 역할이야. 얘기하고 알고 가는 거예요. 그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내가 이번에 이런 기능적인 역할, 물론 거기에 뭐 감정을 안 담을 말이 안 되죠. 그거. 그럼요. 사람이 하는 거. 여기서 기능적인 역할이 나한테 꽤 중요하구나. 그럼 알고 들어가고. 그러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화이팅을 해주고 고마워해요. 그래서 경호형도 그걸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배우로서는 항상 또 특히나 이제 조연부터 시작했던 예, 배우들 예, 같은 예. 경우는 그 시기를 항상 겪게 그럼요. 되는 것 같아요. 경호형이 매체 연기 처음 한 작품이 나는 왕이로서이다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희는 애틋하죠. 진짜 오래됐네요. 그럼요, 오래됐어요. 아. 10몇 년 됐죠. 경호형이랑 이렇게 현장에서도 둘이서 막 시훈아 이거 나 너무 오버 아니야? 했더니 형 내가 감독님 얘기했는데 얘기해봐. 내가 하는 이도현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형 나도 그 리액션을 내가 그렇게 받지 않아.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식의 대화들도 많이 하고. 그 덕에 유림핑이 탄생. 아우. 뿌띠 유림. 유림핑은 존재했던 거죠. 그냥 우리가 그 속에 예, 늘 존재했지만. 우리가 발견한 거죠. 아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전화 씬 같은 아주 예, 코믹한 예. 장면들은 그렇게 아주 분리해서 보여주고 예, 예. 대신 굉장히 진지한 드라마가 들어가야 되는 순간 예, 이 사람 우습지 않게 만드는 그 연출의 선택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배우들이 해내는 순간들이 사실 앞에서는 엄청난 사실 캐릭터 코미디 같은 것들이 펼쳐지다가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윤경호의 힘이고 그거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감독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약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막 보면 그 어벤져스 팀들이 로다주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항상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로다주한테 전화해라는 그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고 그 캐릭터적으로 봤었을 때도 백강혁의 느낌은 저는 되게 아이언맨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스파이더맨 네. 양재원을 키우는 일단 먼치킨이고. 네, 먼치킨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서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우린 사실은 그의 아주 깊은 고민까지를 들여다볼 수는 없고 네, 그렇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아이언맨 솔로 무비가 아니라 이제 어벤져스 무비를 여기서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 들긴 하네요. 이번에 특히 중증 때 제가 아주 귀엽게 굉장히 다채롭게 손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 키오스크 이렇게 앉고 막 네. 말하고 이렇게 막 매달려 있고 막 말할 때 손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배를 탔으니까 할 때 그 네. 노젓는 막 이런 거 네.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외과의라서 손이 아주 정교한 네.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손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셨나? 대본의 구성상 그 씬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트가 있어야 되는 씬인데 대사만으로 위트를 줄 수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걸 위트 있게 가려면 괜히 우리 친구들이랑도 야 이런 거 하나가 그러면 누구랑 이렇게 분위기 좀 풀라 그러면 옆구리 이렇게 툭 쑤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마 막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화 풀어줄 때 아주 경박하게 귀엽네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거기가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 근데 장미는 자기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도현 감독이 그렇게 찍지 않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막 이렇게 들어와 클로즈 저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예산이 충분했어요. 충분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거기 전체로 세트를 지을 예산이 있었어요. 그쵸, 그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필요해서 하는 거 말고 상황이 부족해서 클로즈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다른 걸 안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가 다 돼 있고 그 많은 보조 출연자분들 동선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그 리얼한 씬을 만들겠다고 감독이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그 씬이 이렇게까지 들어올 만한 감정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오픈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글과 만화와 영상이 다른 건 글과 만화를 볼 땐 괜찮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속닥이는 게. 근데 일단 저를 캐스팅했잖아요. 뭐 자막을 쓸 수는 없잖아요. 실제 주제는 키가 크지만 백강혁은 크게 눈에 안 띄는 설정입니다. 라고 여기 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장미는 거기서 뭐 전화 받고 있었나? 뭐 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 맞아요. 그럼 여기 다른 직원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근데 현장을 앞에 이거 키오스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 은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행동에. 그러니까 행동 목적이 있어야 되고 네. 행동 목적은 은밀히 전달. 그러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쓱 다가가서 사람들이 있으니 뭔가 이렇게 숨어서? 쓱 이렇게 하면 은근히 가까워지고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하면 뭔가 비밀 얘기 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주목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거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보면 제 말이 뭐 저렇게까지 해라고 하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이는 걸. 근데 그런 어떤 느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흔히 말하는 지형지물을 잘 사용하는 액션 연기 같은 거예요. 그게 저의 생존법인가 봐요. 제가 전공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딩을 훌륭하게 해내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배웠잖아요. 현장에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생존 본능처럼 좀 활용했던 배우인 것 같은데 리딩할 때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게 있지가 않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부족한 배우죠. 언젠가 극복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스위치가 안 켜지는 거지. 그러니까 스위치가 오토예요. 제가 수동으로 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사실 아까 먼치킨 캐릭터라고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강혁이 이렇게까지 사랑받은 거에는 그 아주 묘한 현실감 같은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좋아하는 게 그 인터뷰 가기 전에 그 바지 이렇게 막 입는 것 같은데 진짜 아저씨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코드를 이도현 감독님이랑 저랑은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는 중간중간에 그런 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판타지적인 그쵸. 즐거움을 그런 의견이 좀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약간 갈렸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판타지니까 완전 판타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천재의사 막 쫙 그래서 빈틈없고. 근데 우리는 안 되는데 왜냐면 이 판타지를 땅에 붙이려면 붙게 찍어야 돼요. 요즘 세상에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모두가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 헬기 운전은 면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김병만 씨도 뭐 여러 엄청난 그렇죠. 면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면허가 있어도 거기서 안전고리를 안 걸고 그 헬기에서 레펠 강화하는 사람을 어깨에 들쳐매고 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이 되게 사람들이 관객들이 그걸 보고 저게 말이 돼? 로 안 넘어가게 이걸 빌드업을 하려면 계속 땅에 붙여놔야 돼요. 바나나 우유 먹고 있고. 네, 그런 땅에 붙은 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반대 의견들은 바나나 우유 먹고 그런 것들이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런 피드백이 왔어요. 어떤? 백강혁 너무 멋있어야 되는데 멋이 없다. 그래서 저랑 감독은 이게 무슨 이미 다른 씬에서 멋있게 만들어 주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인물이 입체적이고 그렇죠.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은 사실 그런 빈틈들 혹은 아니면 인간미 나하고의 연결 지점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히어로를 사실은 이 사람한테 투영시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배우가 현장에서 혹은 아니면 그 전에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더 들어갔었을 디테일이다 생각되는 것들이 그런 아까 뭐 먹는 장면이라든지 옷을 입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되게 많은 리뷰나 막 영상 리뷰도 봤는데 다들 너무 리얼하다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술 장면뿐만 아니라 되게 리얼하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거. 왜냐면 리얼하지 않거든요. 근데 리얼하게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리얼하게 느낀 건 아마 헬기에서 레펠을 타고 그런 게 리얼한 게 아니라 우리의 바램을 리얼하게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저 부조리를 속 시원하게 타파해가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람하지 않는 것들을 되게 땅에 붙여서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지배종 때부터도 이렇게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장르마다 접근 방식이 저는 좀 다르게 하는데 제가 배우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항상 봤거든요. 제 캐릭터 설정할 때 어떤 걸 했냐 또는 어떤 디테일이 추가됐냐. 지금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의 대답을 해야 될 것들을 제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고가 아니라 전체 크리에이터. 그냥 전체 플롯을 같이 짜다 보면 그런 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어차피 대부분 나와 있고 그게 현장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둘이도 신발신 하니까 이 판타지의 리얼을 묻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넘어가지는 게 있거든요.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다가 실제로 저희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행동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럼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무의식을 좀 두들겨주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하고. 네. 이런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쭉 해왔지만 중증외성센터를 다 보고 나서 주지훈의 3.0 버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친구들이 사실 2.0이었어요. 그쵸. 저한테는. 네. 좋은 친구들이 이제 장르적으로 확 트는 활용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시기였었고, 이 3.0이라는 뜻은 뭐였었냐면 그 선배들한테 너무 사랑받는 우리 지훈이, 그리고 그걸 쏙쏙쏙쏙 자양분처럼 막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우리 지훈이가 아니라 그 후배들을 이제 끌고 가는 이것의 완전한 주인이 된 그 첫 작품이고 성공한 작품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대중들하고도 그렇죠. 합점을 만들어내는 정말 성공작이 됐다는 거는 배우 주지훈한테서는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이제 다른 단계에 이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혼자서 사람을 살리게 되겠지라고 양재현한테 했던 그 말처럼 진짜 혼자서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됐구나. 저는 백강씨는 매번은 아닐 것 같은데 저도 느끼고 있어요. 찍을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제 화면을 보면 실제로 뭐 외관적인 부분도 그렇고 풍기는 분위기도 그렇고 내가 어릴 때 보던 형들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사실. 좋게 놀란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은 아직 애긴데? 21살 그대로인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제 나이가 이제 저 아수라 찍었을 때 형들 또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34이었는데도 형들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꼬마라는 표현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 영우는 이제 27살이고 하영이 32, 재광이 뭐 한 33살, 4살 됐나? 그 친구들은 내가 얼마 어렵겠어요. 나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껏 잘해줘도 부담스러울 거고.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알죠. 저는 또 뭐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화면에 비치는 나의 모습도 실제의 관계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왜냐면 나이가 38, 39 이렇게 먹어도 나이 많이 먹었냐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는 해도 오히려 20대 중후반 때나 다 컸는데 뭐 내가 어른인데 이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은 18이라고 한다고 처음 느꼈어. 근데 이렇게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기 전에 저희 미리 봤잖아요. 그때부터 느껴서 좀 놀랐어. 미묘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건데 그 결론은 바뀌지 않는데 그냥 신기한 기분? 영호 씨도 마찬가지로 하영 씨도 그렇고 주지훈이라는 인간의 혹은 배우의 변화의 시점에 처음 맡게 된 나의 1호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마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노력하고 있어요. 형들이야 워낙에 뭐 베테랑들이고 영호, 하영이, 재광이 걔네들한테 제가 굉장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왜요? 너무 이뻐해서 너무 간섭할 것 같아. 내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너무 많이 간섭할 것 같아. 어차피 제가 해줄 수 있는 몫은 어느 정도라. 왜냐면 저도 형들이 저한테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어떠한 얘기를 그것도 친절하게 거슬리지 않게 진심을 담아서 해주고 그 다음은 이제 그들의 몫이라 생각해요. 지켜보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순간에는 본인들이 원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죠. 동료인데 그리고 뭐 모든 작품이 소중하지만
아까 저한테도 약간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는 작품들이고 아이들한테 고마운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 걱정돼서 조금 거리두기. 응. 거리두기. 그 약간 되게 아빠의 마음 같은 그런 그럼요. 느낌. 이게 한 해가 되게 짧고 네. 이게 8회니까 뭐 사실 각 잡고 앉아가지고 보면 4-5시간 안에 다 보는 그런 그럼요. 거다 보니까 그 팬분들이 거의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TV 채널을 그냥 틀어놓고 생활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 대사 다 외웠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사를 다 외워서 약간 싱얼롱 가능하다가 그래서 그 시즌 2 나오면 1을 함께 보면서 거의 싱얼롱처럼 대사 나오면 따라하고 뭐 이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귀엽다. 근데 시즌 2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시즌2는 네, 가요? 아니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막 무슨 해외에서도 그렇고 시즌2에 대한 요청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이 사랑받은 작품이 또 이야기의 플롯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되는 장르잖아요. 맞죠. 그 에피소드별로 이야기들 또 꾸려나갈 수가 있고. 네, 뭐 원작이 일단 뒷얘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되게 있어서 뭐 제작진과 저희는 넷플릭스가 투자를 해주면 뭐 안 할 이유가 없다.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뭐 그런 마음인 거죠. 아영은 한번 떨어보지요. 왜 나를 안 사랑해줘? 별 얘기가 아닌데 저도 갑자기 좀 그죠? 울컥하네요.